안녕하세요. 아레지나입니다. 최근에 보스 QC 울트라 이어버드 2세대가 새로 나왔는데요. 아무리 봐도 생긴 게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유닛은 완전히 똑같은 게 맞고요. 케이스도 디자인은 똑같고 무선 충전이 지원되는 차이만 있습니다. 심지어는 케이스를 서로 바꿔도 잘 되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무선 이어폰의 세대가 올라가면 성능의 핵심인 메인 칩셋이 바뀝니다. 그런데 보스는 메인 칩셋은커녕 디자인 금형조차 안 바꾸고 2세대라고 부르네요. 좀 삐딱하게 보자면 소비자 기만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데요. 그나마 가격은 1세대와 똑같이 동결이라서 마지막 양심은 지켰습니다. 또 기본 설계가 같아도 실제로 테스트해보니까 일부 개선이 되긴 했네요. 똑같은 설계로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어야 되지 않냐는 아쉬움이 들죠. 오늘은 QC 울트라 이어버드 1세대와 2세대를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에 소니 마크6 헤드폰과 타자 제품들을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좀 미뤄졌네요. 이 다음에는 가능하면 그 리뷰를 완성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고 싶으시면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능 테스트 결과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1세대와 비교해서 오차 범위 이내로 거의 똑같고요. 메인 칩셋을 비롯한 기본 설계가 똑같으니까 당연하다면 당연한 결과죠. 다른 회사들의 플래그십 모델들은 세대가 바뀔 때마다 성능도 확실하게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에 비하면 보스는 QC 이어버드 2부터 4년째 별로 발전이 안 보이네요. 주파수 특성으로 봐도 각 단계별 소음 제어 특성은 거의 똑같고요. 노캔 최대 단계에서는 적응형 기술 특성상 매번 조금씩 달라져서 이 정도면 오차 범위 이내입니다. 소음 제어 기능을 완전히 끌 수 없는 것도 여전하네요. 그래도 노이즈만큼은 1세대 대비 확실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일단 화이트 노이즈가 여전히 많기는 해도 1세대보다는 줄어들었고요. 고음에서 삐빅거리는 전파 노이즈가 거의 안 들리는 점에서 체감적인 개선이 크네요. 참고로 1세대는 제가 지금까지 총 4대를 테스트해봤는데 전파 노이즈가 없는 샘플이 없었습니다. 2세대가 전파 인증을 새로 안 받아도 되는 범위 내에서 회로 자체가 개선되지 않았나 싶네요. 바람 소리에 관련해서는 기본 설계가 같아서 특성이 거의 비슷하고요.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서는 외부 상단 마이크를 꺼서 바람 소리가 거의 안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실제 소음 제어 성능을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4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4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4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4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이제 연결성과 통화 품질에 대해 살펴볼게요. 보스 QC 울트라 이어버드 시리즈는 aptX 어댑티브 코덱을 지원하고요. 무손실 모드와 저지원 모드로 자동 전환도 지원합니다. 다만 앱에서 코덱 모드를 수동으로 지정할 수가 없어서 좀 불편하네요. 그래서 코덱 모드를 외부에서 바꿀 수 있는 동굴로도 추가로 테스트했습니다. 외장 동글을 저지원 모드로 설정하면 딜레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요. 대신에 외장 동글은 동영상 앱에서 딜레이 보정이 안 되는 약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폰에 바로 연결해도 동영상 앱에서 딜레이 보정이 거의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무손실 모드 우선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세팅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신호 강도를 보면 전파 노이즈 개선에 대해 재평가가 좀 필요하겠네요. 보스 플래그십 모델들이 원래도 무선 신호 강도가 좀 약한 편인데요. QC 울트라 이어보드 2세대는 1세대보다도 확연하게 약해졌습니다. 이게 평균값을 내서 이 정도지 심할 때는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제품 설계를 안 바꾸고 노이즈를 개선할 수 있었던 편법이 여기서 보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이어폰 자체의 노이즈를 줄인 덕분에 통화 품질 개선에도 도움이 된 것 같네요. 1세대는 신호 처리 알고리즘이 엉망이라서 소음 억제도 잘 안되면서 목소리 전달력까지 떨어졌는데요. 2세대는 소음 억제력이 여전히 좋지는 않지만 신호 처리를 단순화해서 목소리 전달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칩셋이 아무리 좋아도 통화 품질은 펌웨어 튜닝이 중요하다는 걸 잘 보여주는 차이네요. 지금부터 실제 통화 품질을 녹음해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보스 QC 울트라 이어버드 2세대 마이크 음질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보스 QC 울트라 이어버드 마이크 음질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보스 QC 울트라 이어버드 2세대 마이크 음질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보스 QC 울트라 이어버드 마이크 음질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이제 사운드에 대해 살펴보죠. 소리 튜닝은 기본 결은 비슷한데 세부적으로는 살짝 다릅니다. 2세대는 일단 초저음이 많이 보강된 차이가 있고요. 중고음도 좀 더 안정적으로 다듬어졌습니다. 1세대보다 소리가 묵직하고 부드러운 차이가 느껴지네요. 다만 체감 차이가 크지는 않아서 소리 하나만 보고 바꿀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보스 제품들이 착용할 때마다 소리가 조금씩 바뀌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죠. 보스 커스텀 튠 기능은 처음 착용할 때 특정한 효과음을 재생하면서 소리를 자동으로 최저가합니다. 그런데 간혹 효과음이 재생되지 않으면서 커스텀 튠도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럴 때는 2세대가 중고음이 너무 튀는 경향이 생기네요. 보스의 커스텀 튠 기능은 다른 회사 제품들과는 다르게 적응형 EQ가 실시간으로 계속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응형 EQ를 리셋하려면 케이스에 넣어서 뚜껑 닫고 다시 꺼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타사 최신 제품들에 비해 시대에 좀 뒤처진다는 느낌도 들죠. 그래도 커스텀 튠이 제대로 동작하기만 하면 1세대보다 소리가 더 좋아진 건 맞습니다. 확산음장 중고음에 하만탁의 저음을 합친 느낌을 1세대보다 훨씬 잘 살렸고요. 어떤 장르의 음악을 듣던지 아웃도어용으로 무난하게 괜찮게 느껴지는 소리입니다. 특히 보컬 베킹에 민감하면서 묵직한 초저음을 선호하는 한국 유저들의 입맛에 잘 맞는 튜닝이네요. 고조파 외율은 기본 설계가 똑같아서 별 차이가 없고요. 초저음에서 차이가 살짝 있지만 첨감될 만한 차이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실제 소리를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On and on, I feel this way. Ever since you fallen from the sky, I'm in love again. Even though you will never be mine. On and on, I feel this way. Ever since you fallen from the sky, I'm in love again. Even though you will never be mine. 이제 음질 특성과 EQ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최대 출력은 1세대 대비 한 단계 가까이 늘었는데요. 1세대도 출력이 모자라진 않아서 크게 의미를 둘 만한 차이는 아니네요. 소리가 새는 누음도 오차 범위 이내로 비슷하게 좋습니다. 주파수 응답은 소음 지어 단계 설정에 따른 소리 차이는 없고요. 음량이 높아질수록 저음과 고음을 약화시키는 적응형 라우드리스가 적용됩니다. 착용 깊이는 깊어질수록 고음이 점점 자극적으로 튀는 경향을 보이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이어폰들과는 다르게 얕게 착용할수록 소리가 더 안정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본 설계가 귀가 큰 서양인에 맞춘 느낌이 좀 있네요. 코덱에 따른 주파수 응답 차이는 전혀 없고요. 코덱에 따른 왜곡도 다른 제품들에서 보던 것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아이폰 유저분들은 굳이 외장 동굴을 쓰면서까지 aptX 무손실 코덱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안드로이드에서도 AAC 대비 무손실 연결의 음질 이득이 그리 크진 않네요. 저지연 모드는 왜곡이 상당히 심해져서 귀가 민감한 분들은 소리가 좀 깨진다고 느낄 겁니다. 3밴드 이퀄라이저와 이머시브 오디오 같은 소리 관련 부가 기능은 1세대와 똑같고요. 2세대는 기본 소리 튜닝이 고음이 얌전해진 대신에 초저음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EQ는 실내에서 쓸 때 부담이 덜하도록 저음만 살짝 빼봤고요. 소음이 많은 실외에서 쓸 때는 굳이 EQ를 안 만져도 딱 좋은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EQ와 공간 음향을 적용한 실제 소리를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On and on, I feel this way. Ever since you fallen from the sky, I'm in love again. Even though you will never be mine. On and on, I feel this way. Ever since you fallen from the sky, I'm in love again. Even though you will never be mine. 지금까지 보스 QC 울트라 이어버드 2세대에 대해 살펴봤고요. 한 줄 요약하자면 1세대의 약점인 통화 품질과 노이즈를 개선한 완전판 성격의 모델입니다. 세대 넘버를 올렸는데도 제품의 기본 체급은 제자리 걸음이라서 한 회사의 플래그십 모델로서는 아쉬움이 남네요. 말이 2세대지 디자인이 똑같은 QC 이어버드 2부터 계산하면 사실상 세 번째 설계 재탕입니다. 무선 이어폰은 음향기기라기보다는 최첨단 초소형 전자기기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음향 브랜드들보다 오히려 애플, 삼성, 소니 같은 대기업들이 기본 완성도를 더 잘 뽑아내고 있습니다. 보스가 플래그십 레벨에서 그런 대기업들과 경쟁하기에는 이제 슬슬 한계인가 싶은 생각이 올해 특히 많이 드네요. 솔직히 소니도 애플, 삼성과 경쟁하기에는 슬슬 한계인가 싶은 생각이 소니 마크5 헤드폰 때 좀 들었는데요. 소니는 올해 마크6 헤드폰으로 천장을 확실히 한 번 더 뚫었습니다. 소니가 마크6 헤드폰에서 보여준 만큼의 개선을 마크6 이어폰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기대되죠. 그에 비하면 보스는 앞으로 뭔가 기대감을 느낄 만한 근거가 별로 없네요. 개인적으로는 안 그래도 보스 이어폰 중급기의 어정쩡함에 실망을 좀 했는데요. 올해 여름에 출시된 QC 울트라 2세대에서 그 개인적인 실망의 쐐기가 박혔습니다. 현재로서는 30만원대에서 애플, 삼성 대신 보스를 선택해야 할 뚜렷한 추천 포인트를 찾기가 어렵네요.
이상 아리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